글쓴이 대신에 읽는 짧은 소설. 제목, 미행. 글롱드고. 사랑을 마쳤다. 다가간 사랑도, 다가온 사랑도. 함께 공들인 시간의 총량만이 늘었다 줄었다 했을 뿐. 이번에도 영락없는 복사본이었다. 사랑의 내용은 함께한 외모나 성격이 다들 엇비슷해 더더욱 그러했는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취향이라는 것. 남자도 그 감옥 안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으니까. 지루했다. 사랑하지 않는 일상도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어느 날 익숙한 거리에서 자신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던 한 여자가 남자의 눈에 들어왔다.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는 거북한 스타일에 대한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다. 남다른 무언가가 느껴져서도 아니었다. 남자는 그냥 가던 방향을 들었고 여자의 뒤를 밟았다. 남자 자신도 모르게 그렇지만 놀랍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진 행동이었다. 긴장감이나 불편함 같은 건 없었다. 오히려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 하나쯤을 따라가듯 남자는 아주 편하게 여자의 뒤를 따라다녔다. 여자가 어느 낯선 동네, 낯선 빌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일탈이었다. 지루함과는 거리가 먼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 후로 남자는 심심하거나 따분할 때면 불쑥불쑥 그날의 성공적인 미행이 떠올라 온몸이 근질거렸다. 급기야 남자는 자신의 차를 몰고 여자가 사라졌던 그 낯선 동네, 낯선 빌라가 있는 곳을 찾아갔다. 여러 날에 걸쳐서 반복되었지만 다시금 여자와 맞닥뜨리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근 낯선 빌라 앞에 차를 세워놓고선 한참을 지켜보다가 그 주변을 탐색하듯 또 한참이나 빙빙 돌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온 날이면 남자는 느닷없이 오기 같은 게 발동해서는 거칠게 어깨숨을 들썩이기도 했다. 그러다 기어이 여자를 발견하고 두 번째 미행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자 남자는 자신이 마치 어려운 미션 하나를 드디어 통과한 게이머라도 된 것처럼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 발까지 방방 튕기며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자신도 모르게 간절해 있었고 득이만만했던 것이다.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능사라고 믿어온 남자에게 오로지 수동적인 자세만을 요구하는 미행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남자가 그간 고집해온 강인한 삶의 자세 덕분에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도 약자가 되기 십상인 그 사랑이란 관계에서도 아무 탈 없이 탄탄하게 헤쳐온 건 사실이었지만 그만큼 또 남자의 영혼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 피폐해진 영혼이 그나마 쉴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미행 게임 하나를 앞으로는 마음껏 즐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남자에게는 생겼다. 여자가 어느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도 따라 들어갔다. 여자와는 조금 거리를 둔 테이블에 앉아서 남자는 잠깐 뜸을 들이다가 여자가 시킨 메뉴와 똑같은 비빔국수를 시켰다. 미행을 하다 보면 눈과 귀는 아주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방금과 같은 따라하기는 그다지 어려운 미션이 아니었다. 여자를 미행한 지도 어느덧 몇 개월째로 접어든 남자에게는 더더욱.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남자가 여자에 대한 여러 정보들까지도 속속들이 알게 되었냐고 하면 그건 또 전혀 그렇지 않았다. 물론 여자가 조금이라도 끌림이 가는 스타일이었다면
여자에 대한 여러 정보들까지도 보다 더 상세히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여자를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적극적이고 강렬한 내면의 욕망을 억제하며 마냥 수동적인 자세만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테니까. 여자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란 게 남자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게임은 게임이어야 하고 일탈은 일탈이어야 한다. 아무리 일상이 지루하다고 해도 그 일상을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잠식하게 둬서는 안 된다. 그러는 순간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남자 자신의 삶까지도 엉망으로 뒤엉킬 게 뻔하니까. 그러니 그동안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에 대해 알게 된 정보들이라고 해봐야 대충 지나치며 바라본 풍경과 다를 게 없었다. 여자가 사는 빌라는 알지만 몇 층 몇 호에 사는지는 여태 모르는 것처럼 도심에서 살짝 비껴간 곳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 안에 여자의 회사가 있는 건 알지만 몇 층 어떤 회사에 다니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여태 모르는 것처럼 차는 없고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매일이란 말은 순전인 암자의 추측인 것처럼 남자친구는 없고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여자친구 하나 정도가 있는 것 같다는 짐작도 주말이라고 해봐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오대오 거리를 쏘다니거나 여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영화관을 찾거나 하는 게 고작인 것 같다는 짐작도 무엇보다도 누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자의 이름과 나이마저도 남자가 아예 모르는 것처럼 다만 여자가 걷기를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것만은 남자도 확신할 수 있었다. 등산이나 산보와는 달리 도시 속을 벗어나지 않는 걷기였다. 미행의 절반 이상이 무작정 이 거리 저 거리를 걷는 여자의 뒤를 밟는 것이었고 심지어 아침에 시작한 걸음이 저녁이 다 되어서야 끝난 날도 있었으니까. 택시 한 대가 급정거를 했다. 가까스로 택시와의 충돌은 면했지만 넘어지면서 한쪽 발목을 다쳤는지 남자는 널브러진 채로 바동거리며 고통스러워했다. 남자는 여자를 미행하는 길이었다. 여자가 가던 방향을 틀고 갑자기 차도 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바람에 남자도 서둘러 그 뒤를 쫓다가 오던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해서 벌어진 사고였다. 삿대질을 하면 암자 곁으로 바트 다가오던 택시 기사가 남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고 얼른 상체를 굽히면 암자의 몸을 부축했다. 남자는 택시 기사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택시 안에 몸을 실었다. 결국 남자는 한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었고 수술을 받았다. 진단은 전치 8주가 나왔지만 회사 일이 많은지라 남자는 일주일 만에 퇴원 수속을 밟았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고박 여자를 따라다니던 남자의 미행은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최근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소식은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내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다. 하긴 아직도 자신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를 친구들로부터 간간히 들었던 터라 남자로서는 그닥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다. 남자 대신에 퇴원 수속을 마치고 막 병실로 돌아온 그녀가 뾰로통한 얼굴로 갑자기 남자에게 종이 하나를 내밀었다. 남자는 어리둥절해서 그녀와 종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가 남자의 시선을 피하듯 남자의 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며 말을 꺼냈다. 걱정 마.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는 안 봤으니까. 여자더라. 좋겠어 인기 많아서.
남자는 손에 쥐어진 종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리본 모양으로 곱게 접혀 있던 종이를 풀어 펼치자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를 뭐라고 소개드려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네요. 그렇지만 당신의 몸이 그리 된 건 분명히 제 탓이기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바람에 당신이 제 뒤를 미행하고 있다는 걸 빤히 알고 있었는데도 제가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택시 앞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선 당신이 탄 택시를 뒤따라 갔더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아,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또한 진심입니다. 이유가 뭐였던지 간에 당신의 미행 덕분에 최근에 전 무척이나 행복했으니까요. 제가 언제까지고 당신의 미행을 모를 줄 아셨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이 참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걸 어찌 모를 수 있겠냐고요. 근데도 왜 계속 모른 척 했냐고요? 무섭진 않았냐고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당장에 경찰서 가서 신고했을 것 같은데 왜 하지 않았냐고요? 당신을 제가 무슨 죄목으로요? 당신이 제게 무슨 해코지라도 했던가요? 어떤 겁박을 주기라도 했던가요? 제가 가는 길에 회방을 놓기라도 했던가요? 저는 되레 당신 덕분에 그 메마른 도시 속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었는걸요. 제가 이상한가요? 당신만큼이나 말이에요. 저처럼 어느 누구한테도 관심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쓸쓸함을 꽉 찬 도시 속을 배회하는 것으로나마 달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제 이런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제게 들킨 걸 당신이 안 이상, 당신의 미행은 더 이상 없을 테죠. 그럼 이만 총총. PS. 그런 것 같진 않지만 행여나 제게 흑심이 있어서 저를 미행해 온 거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신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랍니다. 또 PS. 그날 제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게 됐던 건 마침 차도 건너편에 제가 대학 때 엄청 좋아하던 동아리 선배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근데 그 선배가 아직까지도 미혼이라네요. 지금은 애인도 없고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 제가 별 내용을 다 적네요. 이젠 정말 그만할게요. 이름도 모르지만 나이도 모르지만 당신이요. 진심 행복하시라. 종이 속 내용을 다 읽고 나자 남자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푸하하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렇게도 좋아? 전 여자친구가 웃는 자신을 흘겨보며 빈정거렸다. 그런 거 아냐. 여튼 고맙다. 너 덕분에 이 지옥 같은 병실 생활을 그나마 견뎌서 일로 와 안아줄게. 새초롬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분하게 다가오는 그녀를 남자는 두 팔을 벌려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자신의 취향이 바뀌지 않는 한 다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남자가 앞으로 하게 될 사랑의 내용 역시 복사본일 건 자명하다. 그렇다면 취향이라는 것도 언젠가 바뀌기는 할까? 모르겠다. 어찌됐든 지금은 내게 미련을 못 버린 그녀와 다시금 시작하게 될 것만 같다. 그러다 또 이번 사랑을 마치면 취향과는 멀어도 한참이나 먼 또 다른 누구 하나 잡아서 미행이나 해보지 뭐. 지루한 일상이야말로 딱 질색이니까. 여자가 종이에 적은 내용 맞다나 상대에게 들킨 미행은 더 이상 미행이 될 수 없는 것.
그 여자와는 이제 그만 안녕을 고하는 수밖에.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만 당신도 진심 행복하시라. 끝. 감사합니다.